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KPM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코드번호는 042040입니다. 자, KPM테크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신주 인수권 발행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준 이후에 지금 지지 구간을 좀 이탈하지 않고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보합권의 흐름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왔었고요. 이전에는 제가 비교를 했던 게 신풍제약과 비교를 했었는데 신풍제약의 이때 움직임을 좀 비교를 했습니다.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이 부분은 하한가를 보여줬고 여기서 하한가를 강하게 보여줬었죠. 신풍제약 간의 양상은 다소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상승하는 흐름을 좀 접고 이때 당시에 제가 어, 처음 본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는 제가, 저도 매수하시긴 좀 두려운 위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쯤에는 제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때는 아무래도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을 것 같다. 라고, 가지고 있어서 지켜보자. 라고 꾸준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흐름을 좀 보여줬고, 여기서 좀 이탈하는, 이 종가를 좀 이탈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은, 매도를 찰실은 어느 정도 하자, 대비를 하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종가를 좀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금은 좀 이탈을 하면서 이 당시에 고가 종가를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의 흐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이 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냐? 휴머니젠의 그 상장, 미국 나스닥에서의 그런 상장 기대감과 코로나 휴머니젠이 렌질루맙이라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 지금은 이렇게 보합권의 흐름을 바로 보여주면서 추가 이탈을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신풍제약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풍제약의 이때 당시 주가를 좀 비교를 하면서 이 당시에 제가 언제냐면은 이때 하한가가 나오기 전에 이날 제가 신풍제약과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날 하한가가 나오기 이전에, 하락하기 이전의 흐름을 좀 신풍제약 주가, 이때 당시에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정폭의 양상은 좀 비슷합니다. 보합권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 상승을 하는지는 또 이런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줘야겠죠. 이렇게 돌파를 한번 하기 시작을 하면은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거래량. 자, 이 부분.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조정을 좀 받은 이후에 두 차례의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와줬었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KPM테크는 한 차례의 하락을 나와줬고, 그전에는 이후에는 좀 보합권에서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신풍제약보다 주가 하락폭이 낮으면서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우려할 만한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단에 22평선이 좀 올라오는 시간을 기다릴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22평선이 올라오면서 한번 출렁이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22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보합권의 등락 보임 이후에 다시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떤 양상을 이어갈지, 언제 상승을 할지는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22평선이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여주면은 추후에 22평선을 돌파하는지에 대한 여부들,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22평선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우리 신풍제약도 한번 살펴보면 반등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어땠습니까?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22평선 좀 과하게 하락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2평선까지 빠르게 하락을 시켰었죠. 그 다음에 지지구간을 좀 형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KPM테크가 이 부분에 위치해 있다라고 비교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2평선에 이렇게 지지구간을 좀 형성을 하다가 지금은 22평선이 올라가고 주가를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좀 보합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그런 우리 KPM테크의 미래의 흐름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KPM테크는 22평선의 위에서 이렇게 바로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22평선의 흐름을 좀 봐야겠죠. 여기서 이탈하는 흐름을 좀 보이는가 싶더니 지지 구간을 계속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게 KPM테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대비를 하자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에서 거래량이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조정 흐름을 보여주다가 거래량이 터져주면은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KPM테크도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좀 보여줄까? 이 부분에서 22평선까지 강하게 신풍제약처럼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위치에서의 등락을 보이는 것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22평선의 영향을 받는 것은 신풍제약과 KPM테크도 비슷하다라고 기술적으로 비슷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2평선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또 이제 반등이 바로 나올지, 아니면 22평선이 신풍제약처럼 이렇게 22평선의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가를 형성을 하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를 할지, 그런 부분에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 22평선에서 강하게, 만약에 22평선에서 소폭 조정을 받는 것은, 이 하단에서 노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거래량이 딱 터졌습니다. 터지면서 22평선이 이탈을 했어요. 22평선을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떨어지는 흐름을 보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어떤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는 있겠죠. 만약에 이 기업을,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가 현금이 100만 원인데 뭐 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 아니면 1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 한다고 한다면, 이 기업이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2,500원, 뭐 1,500원 내려오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만 원을 샀다. 여기서 한 30만 원 사면 되죠. 50만 원 사면 되죠. 그렇다면 평균 단가가 확 낮아지잖아요. 충분히 대응권의 위치에 있는,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대응권의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투자금이 100만 원인데 80만 원을 지금 이때 가지고 있습니다. 80만 원을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22평선을 이탈을 하면은 한 50만 원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현금을 확보를 하시고, 밑에 좀 내려온다면 3,000원이나 뭐 이 흐름에서 반등 흐름을 좀 보여준다면, 그때 다시 이 50만 원과 이 남은 20만 원, 그럼 총 70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 평균 단가가 확 낮아지겠죠. 어느 정도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지만 대응을 할 수 없는, 여기서 들고 있는데 대응을 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것보다 대응의 여지는 남겨두고 대응을 해서 손실을 한 것을 만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주식은 대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풍제약의 미래, 우리 앞서간 기차가 이렇게 노선을 따라서 쭉 달리면은 신풍제약이 먼저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KPM테크가 기술적으로 현 부분에서 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따라가는 우리 KPM테크도 신풍제약이랑 같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따라가는지,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 다음에 솔직히 모르잖아요. 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여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상승할 수 있을지 하락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시선을 관심 종목으로 일단 집중을 하되, 대응 여부도 좀 감안을 해두자, 참고를 해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니죠. 저는 이때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저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보여주기 때문에 제 돈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무섭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유지는 하되 대응 여부도 참고를 해 두시고, 상승을 한다면 우리 거래량을 살펴보면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 그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지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 브리핑을 드릴 종목이기 때문에 구독을 해주시고, 다음 영상을 또 올려드리면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할 때 이 종목을 또 시청하시러 또 와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의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 마이크로 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